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독학자 반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제목의 반고흐에 대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고흐는 네덜란드 태생의 화가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아몬드라는 작품도 유명하고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몇 년 전에는 반고흐의 작품들을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랑받는 그런 화가이고 유럽에 가시면 반고흐 미술관, 그 다음에 오르세 미술관 등 여러가지 유명한 박물관들, 미술관들에 그의 작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화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반고흐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할까요?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하지 않고 거의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생전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실제로 그가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팔은 적이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작품만 팔렸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림을 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물감, 그 다음에 도화지, 캔버스, 비용 이런 것들을 그의 동생인 테오가 조달을 해 주어서 큰 걱정 없이 작품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풍족하게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 뒤쪽에 다른 그림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캔버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그린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덧입혀서 그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대의 발전된 기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생활은 역시 잘 성공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화가들끼리의 경제 공동체까지 꿈꾸면서 활동을 했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잘 발견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그가 주로 주경야독,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고 그 생활을 줄곧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그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한 시절들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그림을 판매하는 화실에서도, 화랑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설교자로서 탄광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자격이 없었기에 전도자로서의 삶은 몇 년 지속되지 못하고 끝났지만, 그럴 정도로 그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애쓴 그런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900여 통에 이르는 동생 테오하고 쓴 편지도 많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쓴 편지가 남아 있어서 그의 편지 속에서 그의 삶이, 그의 고민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살면서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그의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독학자 반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책도 그의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책들을 즐겨 읽었고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그가 읽은 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것이라고 하고요.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가 그림을 그린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서 사회를 읽었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얻게 되는 고통들, 번민들,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림 속에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또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그림들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생활, 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의 말대로 책과 그림과 영혼이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러한 그의 삶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영혼을 노래하는 가수인 돈 맥클레인도 빈센트 반 고흐를 추모하는 빈센트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의 노래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읽게 되고 그의 삶을 이해한 이후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의 삶이 그만큼 따뜻한 삶을 고민하는 그러한 구도자로서의 좋은 역할을 한 화가였기에 그런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빈센트 반 고흐 자신이 가장 사랑한 그림은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색깔이 그렇게 밝지도 않고 한 농부의 식사 장면을 그리고 있는, 감자를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소 어두운 그런 색깔들을 위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의 얼굴도 굉장히 투박하고 손도 굉장히 거칠고 그러한 모습의 그림인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대가로 하루에 양식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사는 농부들의 소박한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그러한 삶의 현장을 그린 그림이어서 빈센트 반 고흐 자신이 가장 사랑한 그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보다도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빈센트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에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자주 농민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고 수많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세계는 문명화된 세계보다 더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해 또한 다른 많은 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1885년 4월 30일에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언급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것보다도 더 진솔한 그러한 솔직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고갱과 더불어서 노란 집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의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고갱과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공동체 생활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갱을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이상과 그런 삶의 사이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 그날까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의 삶을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러한 고민들을 삶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실현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고갱과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동등하게 같이 일하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평등한 세계관을 가진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그리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의 그런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을 그가 꿈꾸었던 것 같고 그러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갱과의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정신병도 얻어서 생활하게 되고 끝내는 자기의 삶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이 빈센트의 편지를 통해서 빈센트의 삶을 따라가면서 빈센트가 좋아했던 5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캐럴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은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친척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지 않고 굉장히 야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꿈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잘못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새로운 변화된 그러한 삶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자신도 스크루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을 아마도 빈센트가 좋아해서 이 책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노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미국은 불과 몇백 년 전에 노예제도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였고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노예들의 인권은 거의 보호되지 않았고 물건처럼 취급되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 소설을 통해서 미국의 흑인에 대한 노예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각이 돼서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소설이었고 이 소설이 결국은 남북 전쟁까지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 그런 책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빈센트 고흐가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고요. 이것도 역시 빵을 하나 훔쳐서 죄수가 되고 10수년간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출소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에도 역시 삶에 대한 그런 철학과 그 삶의 올바른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어서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탄광촌에 삶을 위해서 방문하게 된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탄광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피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힘겨운 사람들의 따뜻한 운동 이야기가 실려있는 그런 책인데 이것도 역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빈센트가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은 톨스토이의 나의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이 모두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이 그의 삶 속에서 늘 읽혀졌고 그리고 그의 그림들에서 보면 많은 책을 함께 포함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러한
책이 나오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는 책을 사랑하고 책에서 느낀 것들을 그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산, 책과 그의 삶과 그의 그림이 하나가 된 진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그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훌륭한 화가로 남아있고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가 고민하면서 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